네, 안녕하세요. 야심찬 계획으로 시작했던 이번 여름방학도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책 열심히 읽었나요? 네. 독서의 중요성을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만큼 어떤 핵심적인 그런 초등의 습관이다라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독서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불안감이 커져서 나도 모르게 아이가 독서를 중단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나마 읽던 책도 읽지 않게 만드는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중학교 3학년 큰아이의 경우에는 열심히 공을 들여서 독서 습관을 만들었던 건 사실이고 초등시기 내내 애썼습니다. 자, 그리고 중학생이 된 지금도 읽고 있고요. 자, 그런데 꾸준히 잡아준 습관을 잘 유지하고 성장시켜 왔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아이들의 독서는 수시로 정체기를 맞게 되고요. 얼핏 보면 퇴보하는 듯한 그런 시기들도 계속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읽고 있든 아니든 아이의 독서 위기, 독서 정체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독서를 중단하지 않고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심폐소생,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읽기만 하세요. 읽기는 읽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런데 읽기 이외의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책 10분 읽고 독후감 50분 쓰는 거죠. 네, 책 30분 읽었는데 막 아이한테 집중해서 안 읽었다고 설명해 보라면서 막 아이를 막 울 것처럼 만들면서 1시간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도 지치고 엄마도 힘이 빠집니다. 중요한 건 아이가 읽었다는 사실, 읽은 경험이에요. 자, 그리고 20분 읽고 2시간 동안 문제 푸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읽기였고요. 문제풀이는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추고 틀린 문제를 다시 풀기 위해서 쓸 시간과 에너지를 읽기에 집중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 욕심을 좀 내려놓으셔야 되겠죠. 우리 부모의 기대치는 늘 상상 이상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내 마음에 쏙 드는 책을 바른 자세로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읽은 다음에 그 책의 내용을 말로 설명하고 글로 쓰고 독후감도 쓰고 또 그리고 그걸 문제로 풀었을 때는 오답 없이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기를 그렇게 기대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읽기라고 하는 활동이 중심이 되고 그 활동에 비중을 두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혹시 비중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읽기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셔야 됩니다. 읽기 이외의 다른 활동들은 언젠가는 해야 되고 잘하면 당연히 유리하지만 그것이 읽기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건 아니다. 초등 시기에는요. 자, 두 번째는요, 아이가 지금 너무 긴 호흡의 글을 막 그 글 안에서 길을 잃을 만큼 복잡하고 긴 서사의 글을 읽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세요. 읽어낼 수 있는 아이라면 독서 정체가 오지 않겠죠.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들을 발판 삼아 확 치고 올라가는 아이도 있어요. 이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 단계씩 글밥이 올라가고 서사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면 그 글 안에서 길을 잃습니다. 짤막짤막한 글들을 읽다가 이제 부모님이 욕심을 내셔서 좀 긴 글, 긴 책, 수준이 높고 어휘가 높고 이야기가 복잡해지고 주인공과 등장인물이 많아지는 책들을 읽기 시작하면서는 아이가 읽고는 싶고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읽다 보면 머리가 혼란해지고, 이 사람이 누구였더라? 이 사건은 갑자기 뭐랑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갑자기 앞에서 어디에 나왔었더라? 하면서 그 책 안에서 길을 읽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좌절을 합니다. 내가 왜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왜 내가 계속 앞에 내용을 잊어버리지? 하면서 책에 대한 실패 경험이 너무 쌓이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다시 단편으로 돌아가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실 수 있는 단편이 뭐가 있냐면 이솝우화 같은 거 있죠. 그리고 한 권의 책인데 그 안에서 주인공과 이야기가 계속 바뀌는, 서로 간에 연관되어 있지 않은, 서로의 이야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짧은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 위주로 읽으시고요. 자, 이런 책도 읽기 힘들어한다. 얘는 그냥 아주 책이라면
읽을 생각을 안 한다 하는 친구들은 짧은 텍스트가 담겨있는 어린이 잡지나 어린이 신문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런 것들에서 본인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들만 골라 읽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의 욕심으로는 내가 평소에 읽지 않았던 그런 관심 없는 영역들도 많이 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잡지를 구독해주고 신문을 구독해주지만 아이가 본인이 흥미 있어하는 영역이라도 텍스트 읽기를 지속하게 도와주는 도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것들을 읽으면서 점차 새로운 영역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텍스트의 길이를 무한정 늘리고 아이가 관심 없는 영역까지 글자로 읽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이가 독서를 중단하게 만들 수도 있는 위험한 방법이다 라는 거 생각해 주세요. 자, 세 번째는요, 한 3년 전 정도로 돌아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3년 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아이가 책을 한참 좋아하고 책의 재미를 알아가던 시기에 읽었던 책들이 있어요. 그 시기를 저는 지금 비유적으로 3년 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때 학습에 대한 부담, 독해 문제를 풀어서 맞춰야 된다는 부담, 독서록을 써야 된다는 부담이 없이 그저 엄마 아빠가 읽어주시는 재밌는 책들을 깔깔대면서 웃었던 그 시절에 읽었던 책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마다 막 별로 웃긴지 모르겠는데 막 빵빵 터져가지고 깔깔깔 웃었던 그런 그림책, 동화책, 창작책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요, 아이에게는 책에 대한 즐거운 경험, 즐거운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고요. 지금 책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막 책이라고 하면은 마치 공부를 하는 것처럼 무거운 숙제처럼 느껴지는 아이가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읽으면서 맞아, 이거 읽으면서 나 진짜 재밌었는데, 나 그때 이 책을 읽던 그 시절 나 진짜 행복했었는데 하면서 책에 대한 좋은 추억들, 기억들, 경험들을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그것들을 다시 읽으면서 맞아, 책은 꽤 재밌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이가 열광했던 그 책들 아이한테 한번 다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중고로 구하실 수 있다면 슬쩍 몇 권만 다시 구해서 아이가 읽을 수 있도록, 또 도서관에 여전히 그 책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가 그 책을 다시 보면서 맞다, 나 이 책 읽었었는데 하면서 그 책을 읽었던 그 시절에 떠올리면서 좀 기뻐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런 책들을 읽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절대 퇴보가 아니에요. 아이가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독서를 중단할 뻔한 위기 상황에 있던, 응급 상황에 있던 아이가 이 예전에 읽었던 그림책과 창작 동화책의 도움으로 심폐소생을 받아서 독서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가게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 정도 수준을 읽었던 아이가 잠깐 예전 수준으로 내려갔다가 그래 맞아, 나는 책을 정말 좋아했고 열심히 읽던 아이였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 다시 한번 열심히 읽어보자, 재미있는 책을 찾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훅 이렇게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에 대한 부담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책에 대해 많은 아이들이 독서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초등 시기 내내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실 것은 아이에게 과도한 부담감을 주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수준의 빠른 독서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가 초등 졸업할 때까지 꾸준히 본인만의 속도와 본인만의 취향을 존중받은 상태에서 독서를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것. 그래서 비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수준의 독서 수준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다 읽고 있다는 그 영역에 아직 도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독서를 계속 하고 있어서 문해력과 사고력을 천천히 탄탄하게 키우고 있는 아이로 만들어주시는 것, 그럴 수 있도록 독서를 지속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독서 코칭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독서에 대한 댓글을 좀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좌충우돌 끝에 독서 습관을 예쁘게 정말로 너무 아름답게 만들고 계신 부모님들, 좋은 경험과 노하우 있으시면 나누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지금 책 잘 읽던 아이들이 정체가 왔어요, 혹은 아예 책을 읽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독서 정체기, 독서 슬럼프, 독서에
독서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요, 댓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려움들을 나누어 주시면요, 상담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답변도 구체적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독서를 통해서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가는,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고 입시를 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전반에서 독서의 힘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키우고 있고요. 제 바람, 가장 큰 바람은 그것이 맞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댓글을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